옹거지신이라는 사자성어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은 언제나 뜨거운 화두가 되고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 구식이고 전통적인 것들의 설 자리는 없는 것일까요? 한국문학 백선 제9화는 옹기쟁이 송년감의 이야기를 담은 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입니다. 인연, 이 100번을 쥐에도 쌀련. 앓는 남편도 남편이디만 어린 자식을 놔두고 그래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놈 같은 조수놈하고서 100번을 죽여도 쏙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꿈속에서까지 송년감이 원망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이제 겨우 7살 난 아들 당손이와 남편을 두고 젊은 조수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늙고 보잘것없는 옹기쟁이 송년감과 살다가는 거지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믿었던 젊은 조수와 도망을 간 아내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나날 속에서 송년감은 쓰러지는 날이 많았고 어린 당손이는 곁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눈물바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앵도나무집 할머니가 죽을 쏘어 와서는 당손이를 좋은 집으로 보내자고 설득하였으나 송년감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당손이 입 하나 건사하지 못할까? 감히 그런 소리를 한다고 소리쳐 밀쳐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송년감은 마음과는 달리 어제보다 오늘은 쓰러지는 날이 더 많았고 독을 한 가마 잘 구우면 다시 일어서리라 스스로를 굳게 믿기도 했습니다. 당손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남아있는 웽손이라는 젊은 조수와 함께 다시 독을 구웠습니다. 평생을 구워온 독짓는 일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송년감은 옹기쟁이였습니다. 한때는 송년감에게 독짓는 법을 배우겠노라고 젊은 조수들이 찾아와서 수발을 들고 가마 안에서 호령을 하던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웽손이의 독은 괜찮으나 송년감의 독들은 가마의 뜨거운 열을 이기지 못하고 툭툭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볕과 바람을 어떻게 타야만 독이 완성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송년감이었지만 조소의 독과는 달리 송년감의 독은 터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조수가 불길을 잡자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쏘아붙이듯이 가마를 바라보다가 기어코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송년감은 앵도나무집 할머니를 불러 당손이를 부탁했습니다. 입으로는 아이들아 나가 놀라고 했지만 송년감의 눈은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당손이가 앵도나무집 할멈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송년감의 눈에서는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눈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흐느적거리며 가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마 초입에 쓰러지듯이 누웠습니다. 송년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무언가 지금의 옹기로서는 부족이라도 한 듯이 곧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송년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기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하는 듯 어둑한 속에서도 이상스레 빛나는 송년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열어젖힌 겨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송년감은 기던 걸음을 멈췄다. 자기가 찾던 것이 예에 있다는 듯이. 거기에는 터져나간 송년감 자신의 독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송년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신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송년감은 스스로 뜨거운 가마속으로 들어가 터져버린 자신의 독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어린 당손이를 포기하고 깨진 독과 함께 삶을 마감하는 송년감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력을 다한 장인의 마지막 모습이라며 비장미가 느껴진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송년감은 당손이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집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곳은 가마 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옹기를 구워온 옹기쟁이에게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옹기의 곁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우지가리만치 고집스러운 송년감의 모습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의 노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뼈만 남은 고기를 잡아서 돌아온 노인과 평생 하던 일이건만 마지막 옹기는 결국 다 터지고 깨져버린 송년감을 생각해 봅니다. 송년감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신념과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이 송년감을 만들었고, 실은 그분들 덕분에 전통문화라거나 역사가 이어져 오늘날의 한국 문화가 살아있는 것이겠죠. 김동리의 무녀도나 김용익의 꽃신과 같은 작품들 역시 송년감과 같은 길을 걸어간 우리 선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도서관처럼 낡은 옹기쟁이 송년감의 사연은 먼지가 풀풀 날리지만 그 속에서 옹기의 역사를 지켜온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황순원은 우리에게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별이나 조나기 등 동심을 일깨운 작품부터 등신불과 같은 사유를 담은 작품, 그리고 학이나 나무들 비탈에 쏟아 너와 나만의 시간 등 주옥같은 작품들이 동시대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독짓는 늙은이를 통하여 한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조건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